본문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나라 얘기 조금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경주에서 아페크 아시아 태평양 지도자 대회가 열려서 트럼프도 오고 시진핑도 오고 경주가 법석이었습니다. 특별히 트럼프는 우리 이재명 대통령 만나서 국가적인 현안 문제에 대한 협의를 했었습니다.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북한의 경우에 김정은이라는 그 희대의 독재자하고 북한 국민을 구별해야 됩니다. 북한 국민은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도와야 되고, 김정은이란 그 패거리는 서해 바다 속으로 들어가야 되지요. 남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재명 정권하고 대한민국 정부는 구별해야 됩니다. 이재명 정부는 정권이지요. 정권은 가능한 한 빨리 내려와야 되고, 대한민국 정부는 잘 돼야 됩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제 트럼프하고 이재명 대통령하고 또 협상이라 할까요? 했는데 결과가 뭐냐 하면은 덜 나쁘게 됐다. 맞아. 학교로 말하면 비학점 정도라 할까요? 그래서 협상이 잘못됐다고 말씀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특별히 보수 쪽에서 엉망이다는 사람들이 있는데, 나는 국가적으로 최선을 다한 거다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일본의 경우는 5,500억 달러를 내는데 3년간 분할해서 내는 형식으로 하고, 한국에는 우리 트럼프가 과욕을 부려서 3,500억 달러를 현찰로 당장 내라 그랬는데, 이재명 정부가 아닌 우리나라의 상공부 장관을 대표로 하는 협상단이 핵심이 4사람입니다. 그 상공부 장관인가 그 사람이 김정관인가 그런데 상당히 큰 사람이 괜찮은 사람입니다. 대한민국에서 아주 좋은 단체가 셋이 있습니다. 기업하는 분들의 땀과 수고로 대한민국이 이만큼 밥 먹고 사는 겁니다. 둘째, 군대 장군 말고 대령 영관급이 아주 훌륭한 영관급이 많습니다. 장군들은 정치에 오염이 돼가지고 그 소위 막말로 똥별이라 그래요. 그런데 또 대한민국에서 훌륭한 집단이 각 정부 부처의 차관급, 장관은 정치적으로 그렇게 정하고 조금 하다 바뀌고 합니다마는 정통 관료들, 행정고시 또 고등고시 해가지고 정부 관료로 들어가서 유학도 하고 학위도 받고, 그 사람들은 국제적인 감각도 있고 실무도 능하고 국가관이 분명한 차관급 그 사람들이 많습니다. 나는 그분들 가끔 만날 기회가 있는데, 저런 양반들이 나라의 중심에 있으니까 대한민국이 괜찮겠다, 그런 안심되는 생각을 가끔 하곤 했었습니다. 자, 근데 우리 이번에 통상 담당했는 그 사람들이 아주 미국 팀하고 협상을 잘했어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3,500억을 현찰로 내라. 그럼
트럼프가 조금 어떨 때는 제정신이 아닌 것 같아요. 응? 그러니까 우리 정부에서 그거 못 내겠다. 아마 내 생각에는 이재명은 얼겹절에 낸다 했던 것 같아요. 자세한 건 잘 모르지만은 그 해놓고 감당을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트럼프는 저래만 내가 낸다 해놓고 왜 오리발 내나? 오리발이란 말은 내 말이고 우리 그런 식으로 막 그렇게 일이 복잡해졌는데 우리 실무진이 잘 미국 쪽을 잘 딜링 거래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3,500억 달러 중에 2천억 달러는 10년간 매년 200억 달러씩 낸다. 그리고 1,500억 달러는 조선업, 군함 만드는 데 주로 쓴다. 그렇게 이제 협의가 됐습니다. 그건 참 잘 된 것 같아요. 군함이 얼마나 심각하냐 하면은 앞으로 이제 미국과 중국이 전쟁이 일어난다면은 해전이 중심이다. 해전과 공군이 핵심이 되는데 미국이 그동안에 군함을 많이 만들지를 못해서 미국 군함은 290척입니다. 중국은 열심히 배를 만들어 가지고 중국 군함은 380척입니다. 군함 숫자가 중국이 미국보다가 한 8, 90척이 더 많아요. 그러면은 미국 해군은 세계에 나가서 지키는데 중국은 자기들 앞바다에만 280척, 380척이 지키니까 전쟁이 터지면은 많이 불리하게 되지요. 그런데 미국 군함 만드는 것이 미국은요, 1년에 한 대도 제대로 못 만듭니다. 그런데 세계에서 제일 배를 잘 만드는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지금 전 세계 바다에 떠다니는 큰 배 중에 50%는 메이드 인 코리아, 한국 조선소에서 만든 배들이, 큰 배들이 세계에 그렇게 조선업을 잡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앞으로 중국하고 해전을 벌린다든지 중국을 견제하려면은 한국에서 군함을 만들어야 되는 거이지요. 그 이제 3,500억 중에 1,500억은 우리가 미국 군함 만드는 데 투자하겠다. 그러니까 참 잘 된 거지요. 왜냐? 앞으로 미국이 군함을 400척까지 늘리려 하는데 지금은 270척이니까 나머지 130척 만드는 거는 한국 조선소에서 만들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건 애들 말로 대박이지요. 그런 걸 잘 협상을 잘 해서 아마 실속 있는 협상을 잘 치른 거다. 나는 그래 생각합니다. 그러고 트럼프가 무슨 오해를 했느냐 하면은 한국에서 3,500억 달러를 못 내겠다 그러면은 미군 철수한다 그래라. 그렇게 자기들 참모들끼리 그렇게 짠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이재명 정권에서 안 그래도 대통령이나 국무총리나 중앙정부 부장까지 재야 시절에 미군 철수하라 하던 사람이요. 그러니까 미군 철수한다 하니까 속으로는 아이고 잘됐다. 빠질 놈은 빠져라. 그런 생각할 수 있는 사람들이지요. 그런데 우리나라가 이러니 저러니 해도 이만큼 사는 것이 한미동맹이 참 중요합니다. 아직까지 한미동맹이 탄탄해야 이 나라 장래를 후손들 앞에 좋은 나라를 물려줄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아직 미군이 빠지면 안 되지요. 그러나 미군도 빠질 생각이 없지요. 근데 미군 철수 얘기가 나오니까 제일 반대한 사람이 김정은입니다. 김정은이 미군 철수하는 게 좋을 텐데 왜 그러냐?
김정은이 얘기는 미군이 한반도에서 빠지면 중국군이 북한을 노린다. 지금 티베트나 저기 다른 변두리 저 위구르처럼 중국이 차지하려고 든다. 그러니까 남한이나 북한에 미군이 있는 것이 자기들의 정권이나 북한을 보호할 수 있다. 김정은이 얘기입니다. 그건 확실히 책자로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미군이 참 있는 게 서로 좋지요. 미국도 중국을 견제할 수 있고 이 동남아시아 평화를 지키는 군대가 되고 한국도 미군 한미 동맹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런데 이제 거기에 핵심이 이제 배 만드는 거, 우리가 한국이 미국 군함을 만드는 거, 특별히 이번에 좋은 것 중에 하나가 핵잠수함을 우리가 그동안에 비밀로 만들어 왔는데 일본이나 중국이나 미국까지 못마땅하게 생각했지요. 그런데 이번에 그 핵잠수함 정식으로 만들 수 있도록 우리 트럼프 이재명 회담에서 거기 오케이 그렇게 하자 서로 이제 통과가 된 겁니다. 그런데 지난번 국회에서 국방부 장관이 발표하는 거 보니까 지난주입니다. 국회의원이 물었어요. 핵잠수함을 우리가 만들도록 미국의 허락도 받고 했는데 핵잠수함이 몇 척이나 만들 생각입니까? 그러니까 국방부 장관이 그러더라고요. 4척은 돼야 안 되겠습니까? 동해에 2척, 서해에 2척 핵잠수함 그래 배치해 놓으면은 한국이 막강한 우리 안보의 깃틀이 되는 거이지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이 보아사 우리 한미 무슨 관세 협정이니 하고 모두 국민들이 모두 걱정하고 내가 제일 걱정한 건 지금 이재명 정부가 자꾸 중국 쪽에 줄 설라 그러니까 친중 친북 쪽으로 기울이지 않았나. 그래서 10월 1일부터 중국 사람들이 무비자로 막 들어오지요. 비자 없이 들어와가지고 한국에 와가지고는 그냥 사라져버리는 겁니다. 그러고 강원도 충청도의 농촌의 땅을 중국 사람들이 막 사들이는 거예요. 농토를 사들여가지고 중국 땅으로 지금 만들어가는 거이지요. 우리가 이런 거는 빨리 막아야 되지요. 그런데 그 친중 친북 쪽으로 기울어질까 걱정을 했는데 이번에 아마 협상을 보니까 아마 역시 우리 이재명 정권 그 당당자들도 역시 미국 쪽에 줄 서야 나라가 되겠구나 그런 생각하는 것 같아요. 내가 뭐 그 사람들 속에 들어갔다 나온 게 아니니까 모르지만은 내 짐작에 그래요. 그건 이번에 잘 된 겁니다. 우리가 한미일 동맹을 확실히 해가지고 자유세계에서 우리 역할을 당당하게 감당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일본 청년들은 도쿄에서 데모를 하는데 일본 청년들이 왜 이번에 트럼프 관세 협정에 한국처럼 못하냐? 우리 식민지 지배받던 한국이 우리보다 앞장서가 더 잘하고 실속은 한국이 체리고 일본 우리는 뭐 어찌가 껍데기만 우리는 챙겼냐? 일본 청년들이 데모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걸 보면 좀 고시하지요. 너희들이. 그러니까 세계적인 위치가요. 지난번에 포브스 잡지에 나온 게 지난 5월 달에 나왔지요. 포브스 잡지에 세계 국가의 경쟁력 비교하는 1등에서 10등까지 나왔습니다. 1등은 미국, 2등은 중국, 3등은 러시아, 4등은 영국, 5등은 독일, 6등이 코리아예요. 대한민국이 6등입니다. 전 세계 국력의 거기 영향이. 7등은 프랑스, 8등이 일본입니다.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은 일본말로 머리가 야마요, 야마. 일본 사람들이 야마가 도는 거야, 야마가. 이거 뭐 우리 식민지 받던 조선이 우리보다 2등이나 앞서고 6등이고 우리는 8등이야?
한국 사람들이 그거 포브스 잡지에 돈 갖다 바친 거 아니야? 일본의 신문에 방송에 정식으로 나왔습니다. 9등은 사우디아라비아, 10등은 이스라엘, 그렇게 나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정말로 옛날 일본 식민지 지배받으면서 우리 조상들이 얼마나 고통을 당하고 나라 없는 서름을 겪었습니까? 1945년 해방된 뒤에도 해방인가 했더니 해방을 거꾸로 뒤집으면 방해지요, 방해. 남북이 갈려가지고서는 북쪽은 소련군 공산주의, 남쪽은 우리가 민주주의로 대결을 해서 전 세계 문제가 한국에 이렇게 부딪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보호하사 때가 돼서 북한 공산 정권 허물어지고 김정은은 집에 애기 보든지 백두산 산장에 가서 도 닦든지 하고 통일 한국이 돼가지고 세계에 우뚝 솟는 강력한 대한민국을 이루어 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잘 믿는 게 우리 길이에요. 하나님을 잘 믿으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어여삐 여기셔서 우리가 아슬아슬하게 섞어 사는 사람이 공바당 줄 타듯이 얼마나 우리가 위험한 시기를 지나왔습니까? 그런 중에도 이렇게 한 걸음 한 걸음 발전해서 세계의 6등의 국력을 쌓고 인정받고 미래의 희망을 가지게 된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일본인 3세로서 미국에서 큰 학자가 된 사람이 프랜시스 후쿠야마라고 있습니다. 프랜시스 후쿠야마. 후쿠야마라는 사람이 일본식이니까 프랜시스 후쿠야마가 샌프란시스코 쪽에서 활약하는 역사 교수인데 그 사람이 책 한 권을 딱 써서 세계적인 석학으로 인정받은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쓴 책이 역사의 종말과 마지막 인류 이런 책입니다. The End of History and the Last Man. 우리나라에도 번역이 돼서 서점에 살 수 있습니다. 역사의 종말과 최후의 인간 이런 책인데 말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 후쿠야마 프랜시스 교수의 얘기는 뭐냐면은 인류 역사가 긴 세월에 봉건주의, 무슨 제국주의, 무슨 국수주의, 민주주의, 사회주의 여러 제도가 이어왔는데 가장 탁월한 제도는 민주주의, 사회민주주의다. 자유민주주의다. 그 결론이 그겁니다. 우리가 지금 채택하고 있는 자유민주주의는 인류가 수천 년, 수만 년 동안에 연습해왔는 정치 시스템 중에 최고로 훌륭한 주의다. 물론 자유민주주의 약점이 많다. 약점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인류가 경험했는 모든 시스템 이데올로기 중에 최고의 이데올로기가 자유민주주의다. 그렇게 말하고서는 인류의 길고 긴 역사 속에서 세계의 역사는 두 가지 니드는 욕구 원하는 것, 두 가지 니드를 중심으로 세계사가 발전해 왔다. 첫 번째가 뭐냐면은 경제적으로 보다 더 잘 살고 싶어 하는 니드. 좀 더 경제적으로 잘 살고 싶은 욕구, 첫째지요. 그 당연한 얘기지요. 그런 점에서 한국은 세계적인 모범 국가입니다. 1961년에 박정희 장군이 5.16 군사혁명 일으켰을 때에 우리 국민 소득이 78달러였습니다. 1948년 이승만 대통령이 대한민국 정부 건국을 선포했을 때에 국민 소득이 35달러였습니다. 전 세계에서 아프리카 가나 꼴찌 다음에 꼴찌에서 2등이 됐습니다. 가난한 것으로. 미국 원조 물자를 팔아가지고 그걸 국민한테 팔아서 공무원 월급 주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 참 밑바닥이죠, 밑바닥. 세계에서 꼴찌에 2등이랬으니까. 근데 박정희 대통령 때 그때 군사혁명 일으켰을 때는 79달러쯤 올라가가지고 그때 수출했는 것이 1년에 2천 달러, 그 정도밖에 안 됐지요. 2천만 달러, 1년 수출 전체가. 오징어 잡아 팔고 당그스텐이란 거 팔고 여자들의 머리카락을 팔고 이래가 2천만 달러밖에 안 됐습니다. 그래서 수출 정책으로 박정희 정권이 그걸 방침을 잡아서 3년 뒤인 1964년에 1억 달러가 됐습니다. 그건 대단한 거지요. 2천만 달러에서 1억 달러가 됐으니까 1억 달러가 된 것이 1964년 10월 31일입니다. 그래서 그 날이 수출의 날입니다. 지금도 우리가 수출의 날을 지키고 있지요. 그게 1964년 10월 31일에 수출이 1억 달러가 됐기 때문에 그걸 수출의 날로 정한 겁니다. 그게 1억 달러가 100억 달러 된 지가 언제냐? 1977년. 그 뒤로 13년 뒤에 100억 달러가 된 거이지요. 그런데 지난해 여러분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은 참 감옥에 있습니다만 마음이 짠해요.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이 잘한 것 있습니다. 그러니 작년에 2024년에 당군 1의 수출이 제일 많았습니다. 그때 6,800억 달러, 엄청난 거지요. 6,800억 달러.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이 그 덩치에 세계로 다니면서 내가 국가 세일즈맨의 1호다. 그러면서 뻔질나게 외국 다니면서 기업가들 데리고 다니면서 수출을 독려했습니다. 그건 정말 그 윤 대통령이 진심을 알아줘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6,800억 달러, 그 대단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밥 먹고 살고 세계 6등 국가가 된 것이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보호하사고 우리가 국민들이 땀 흘려 일한 거지요. 6.25 전쟁 났을 때에 모두 부산으로 피난문이 가가지고 나라가 망할지 오늘 망할지 내일 망할지 모르는 그런 어려운 시기에 우리 교회들이요 천막 쳐놓고요 거기 애들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100년 역사의 기독교의 역할이라는 것은 이건 엄청난 겁니다. 6.25 전쟁 나서 나라가 지금 오늘 내일 망하려 하는데 낙동강 전선의 포소리를 들으면서 우리 교회는 천막교회 해가지고 학생들을 가르쳤어요. 흙바닥에 애들 앉아가지고 흙판 놓고 자원봉사자 청년들이 가르쳤습니다. 그때 그 천막 교실에서 배운 학생들 중에 국무총리가 나오고 거기서 재벌이 나오고 거기에 인재들이 거기서 나온 겁니다. 그래서 한국의 역사는 정말로 그런 눈물 나는 역사지요. 피난민 천막촌에서 그걸 여러분 우리 이승만 대통령 우리가 정말로 우리 국민들이 잘못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친미, 친일, 매국노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럼 난 그런 사람 보면 내가 아주 붙들고 밥 사주면서 얘기합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진해에서 있을 때에 메가더 장군이 사람을 보냈습니다. 그 이제 미국 대사가 뮤초 대사예요. 뮤초 대사를 보내가지고 대통령 각하 아무래도 이건 안 되겠으니 정부를 오사카로 옮기시오. 오사카 낙동강 전선만 무너지면은 이거는 끝나니까. 그러니까 정부를 오사카로 옮기시오. 때가 되면 다시 우리가 진격하도록 합시다. 뮤초 대사가 메가더 장군 말 듣고 와서 그 말하니까 이승만 대통령이 주머니에서 권총을 끄집어냈어요. 권총을 들고 여기 실탄이 3발이 들었다. 인민군이 오면은 한 발은 쏴 죽이고 둘째 발은 내 마누라
프란체스카 사죽이고 내가 세 발은 내가 죽겠다. 나는 죽으면 죽었지 조국을 떠날 수가 없다. 이 백성을 놔두고 내가 어떻게 오사카로 가냐. 우리 그런 정신, 그런 기백을 우리가 알아줘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역사를 바로 알고 우리가 이 나라가 이만큼 오기까지의 그 참 피눈물 나게 쌓아왔던 우리 참 기도와 그 애국심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프란시스 후쿠야마가 얘기했듯이 이 세계 역사를 이끌어온 건 두 가지다. 경제적으로 보다 더 살고 싶어 하는 욕구. 두 번째가 있습니다.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 오늘 말씀의 주제인데요.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 사람은요, 인정받아야 보람을 느끼는 겁니다. 굶어도 인정받으면 의욕이 생기는 겁니다. 아무리 잘 해놓고 살아도 인정받지 못하면 그 사람은 병들게 됩니다. 내가 가정신방을 한번 갔었는데 남편, 아내 둘 다 참 명문대학 출신이요. 하나는 고려대학 출신, 하나는 연세대학 출신인데 두 부부가 내가 이제 신방을 가서 얘기하는데 내가 이제 얘기하면서 무슨 얘기를 하다가 자기 부인이요. 아주 참 인물도 좋고 아주 좋은 부인인데 무슨 얘기를 하니까 그 남편이 화를 벌컥 내면서 당신이 뭘 한다고 나서냐? 그러니까 부인이 막 갑자기 기가 팍 죽어가지고 기운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야무지게 뭐라 그랬어요. 응? 시원찮은 사내가 집에서 힘쓰는 거요. 응? 부인이 나쁜 얘기도 아닌데 왜 그러세요? 당신 그러다가 늦게 구박받어? 당신 그 자나 깨나 처조심 몰라요? 자는 쳐도 다시 보자 하는데 당신 그래가는 노후가 걱정되는데 그랬더니 목사님 왜 여자 편듭니까? 여자 남자 떠나서 이건 인권 문제예요. 왜 같이 살고 살면서 오손도손 사기를 올려줘야지 당신이 뭘 알아? 그랬더니 그 부인이요 내 말에 위안을 받고 울면서 내가 이래 참고 살아요. 일이 늘 이런다는 거, 이런다는 거. 그래서 내가 그 남편 따로 불러내가지고 되게 뭐라 그랬습니다. 그러지 마소. 그거는 콤플렉스예요. 열등감 있는 사람이 그렇게 하는 거이지. 정상적인 남자가 아내를 보호해야지 그러면 돼요. 내 말하는 것에서 조금 창피하긴 한데요. 근데 여러분 인정받아야 돼요. 인정을 해줘야 돼요. 인정해줘. 민주주의가 왜 좋습니까? 인정해주는 거예요. 인정해주는 거. 상대방을 배려해주고 부부가 상대를 배려해주는 거예요. 배려란 말이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짝배자에 염려할 여자 배려인데요. 상대방을 염려해주는 것이 배려지요. 그러니까 아버지를 인정받지 못하는 자식은 사회생활에 성공하지 못한다. 그런 격언이 있습니다. 아버지가 자식을 인정하지 못하면 자식은 사회에 나가서 재구선하지 못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 신앙세계에 마찬가지지요. 마태복음 11장 32절 말씀, 마태복음 11장 32절 말씀,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뭡니까? 시인하면, 그 줄을 칩시다. 인정하면 그 말입니다. 사람들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정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인정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뭐하면? 부인하면, 인정하지 않으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인정하지 아니하리라.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끼리도 서로 인정하고 높이고 배려하는 우리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왜냐?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했어요. 하나님이 나를 인정했어요. 나는요 하도 질풍노도 같은 복잡한 인생을 살아와서 하나님이 나를 인정 안 했으면 나는 벌써 객사했을 겁니다.
명대로 못 살았을 것 같아요. 고비고비마다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시고 나를 이끌어 주셨습니다. 여러분도 같은 신앙일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정말 영적으로 바로 선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이런 말씀 속에서 요한계시록 3장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말씀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정하셔야 우리가 사랑구실하는 거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것이 왜 중요하냐?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하는 거이지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3장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5절 말씀. 요한계시록 3장 5절 말씀. 신약성경 402페이지입니다.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뭐라 그랬습니까? 시인하리라. 시인하리라. 마지막까지 이기는 자는 흰옷을 입을 것이요 천국의 유니폼은 흰옷입니다. 천국에서 다 흰옷을 입는데 요한계시록에서 왜 흰옷이냐?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첫째는 예수님의 피에 옷을 세탁해서 흰옷이 됐고, 두 번째, 많은 고난과 시련을 참고 이겨서 흰옷이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은 시련과 실패와 아픔을 거쳐서 우리가 승리해서 하늘의 흰옷을 입는 것이고, 세상에서 허물과 죄가 많지만은 예수님이 우리를 인정해가지고 예수님의 피로 우리 옷을 다 씻어줘서 우리가 천국에서 흰옷을 입고 하나님 찬양하고 사는 겁니다. 눈으로 한번 그려봅시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천국에서 하나님 보좌 앞에서 예수님의 인정받은 우리가 흰옷 입고 주님을 찬양하고 안식을 누리고 산다는 것이 너무너무 기막히는 겁니다. 그런 영적 환상, 영적 상상력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시련도 아픔도 때로는 모욕을 당하고 왕따를 당해도 무슨 소리야? 예수님이 나를 인정하는데 지가 뭐라고 인정하냐? 뭐라고 나를 그렇게 무시하냐? 당당하게 살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일본에 가서 일본 중소기업 사장하고 만나서 얘기하다가 내가 한국에서 왔다 그랬더니 아이 조선징 됐을까? 아주들 비웃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속이 뒤틀리지만 이 자식이 뒤질락하나 싶은데 그렇다고 내가 또 화내게 들고 하이 와다쿠시와 조선징 됐어요. 내가 쓱 웃으면서 그랬더니 이 사람이 좀 당황하더라고요. 그럼 모욕을 받으면 화 안 내고 내가 웃으니까 자기가 오히려 당했지요. 열흘간 같이 지냈는데 열흘째 되는 날 앞에 딱 무릎을 꿇고 김센세인의 사과드립니다. 뭘 사과하요? 첫날 내가 조선징이라고 이렇게 야지 놓은 거, 나쁘게 말한 거 사과합니다. 그래. 난 잊어버렸어요. 문제 없습니다. 신경 쓰지 마세요. 그래. 뭘 하는 게 한국에 김선생 같은 분이 많이 있습니까? 왜 그래요? 그랬더니 같이 지내보니까 한국인에 대한 인식이 달라집니다. 스바라시 됐어요. 훌륭하다는 말이 훌륭하다. 그래서 제가 같이 웃었어요. 같이 웃고 차 한잔하고 했는데 여러분, 우리가 서로 인정해야 돼. 왜냐?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했어. 예수님이 우리를 자기 백성으로 인정했어. 우리를 인정하고 천국에 흰옷 입고 살도록 우리가 인도하시는 거요. 아멘 하시지요? 그 아멘 해야 돼요. 그 아멘 하는 사람을 크리스찬이라 그래. 본어게인 크리스찬이라 그래요. 얼마나 귀중합니까? 그런 긍지를 가지고 자부심을 가지고 내 자신이 예수님이 인정했으니만큼 우리 주위의 사람들을 인정하고 높이고 같이 사는 남편이 아무리 시원찮아도요 절대 말하면 안 되는 게 있어요. 절대 부부 생활에 말하면 안 됩니다. 당신 같은 무능한 남편 만나가지고 이러면 남편 죽어버리고 싶어.
안 그래도 무능해 죽겠는데 마누라가 무능하다 그러면 앞 나오다가 떨어져 버리고 싶어. 그러니까 아이고 내가 팔자지, 내가 또닥거리고 살자, 인정하고 살자. 그렇게 살다 보면은 정이 드는 거예요. 그 10년, 50년 지났는데 아하, 하나님이 이래서 우리 부부 만나게 하셨구나. 서로 인정하고 서로 또닥거리고 살자. 아멘 하십니까? 예? 아멘 못하는 분은 뭐 회개 안 하려고 합니까? 서로 인정해야 돼. 예수님이 우리를 인정했지 않습니까? 아멘 하시지요? 우리도 서로 인정하고 삽시다. 그래서 서로 간에 좋은 세상, 한 세상 신바람 나게 삽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날 주님 전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예수님이 우리를 시인하셔서 인정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서로 시인하고 인정하고 예수님을 우리 주인으로 인정하고 천국에 흰옷 입고 살 날을 기대하며 오늘도 시련과 어려움을 열심히 극복하고 살아갑니다. 이 땅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